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는 오늘 오후 2시 이순신 광장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추모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각종 추모 공연과 사진전, 거리 행진 등을 진행합니다. 또 순천 조례호수공원과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 등에서도 오늘 저녁 7시부터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3년 전 4월 16일 그날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기억 속엔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학생이어서 고등학생이어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이틀 전에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학교 보내고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군대를 들어간 지 한 4, 5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중간에 너희랑 동갑인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다더라. 근데 다 구조됐대 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또 오보였다고 뉴스가.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친구들끼리도 되게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일을 하는데도 모든 감각이 그 뉴스에 굉장히 하루 종일 매달려 있었거든요. 야자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와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뭐냐고 누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세월호라고 말을 했어요. 나라 전체적으로는 모든 문제 덩어리가 골마서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터진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원인을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 고등학교에서 지진 사건이 있었는데 스피커로 나가지 말라. 어차피 곧 멎을 거다. 가만히 있으라.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으라. 모래알 다 뒤집어서 뭔가를 찾아내듯이 하나하나 고쳐가면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런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걸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선체는 침몰 원인 등을 위한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양과 육상 거치 과정에서 선체는 곳곳이 훼손됐는데요. 박여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이틀째였던 지난 2일 또다시 21개 구멍을 뚫는 작업이 결정됐습니다. D데크에 총 21의 천공을 동안 배수를 협의하였으며 선체조사위원 입회하에 시험 천공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줄이겠다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고 일부는 이후 공정에 걸림돌이 돼 다시 땜질하기도 했습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셀비지는 이미 수중 작업과 육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선체 100개가 넘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선체 균형장치, 파도를 막는 울타리, 닷 등 원인 조사에 필요한 구조물도 훼손했습니다. 지난해는 과부하를 우려하는 권고를 무시한 채 선수 들길 하다 뱃머리 두 곳에 큰 상처를 남긴 뒤 작업 방식도 바뀌고 인양 일정도 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해버릴 인양 공법을 제시하며 입찰을 따냈던 상하이셀비지도 기술평가를 했던 해양수산부도 선체 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전문기관이 와서 외관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사 증거인 선체를 온통 구멍 낸 채 육지에 가져다 놓은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는 자화자찬하느라 바빴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세월호 미수습자를 조기에 수습하고 진실규명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의원 공동명의로 채택한 촉구안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이 같은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 확보와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대해선 선체를 온전히 보존해 조사하고 진실 규명해
다시는 이렇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철 지역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광양 매화축제는 올해 AI 여파로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축제 없이 100만 명 이상의 매화마을을 찾아 축제 개최가 계속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해마다 매화꽃이 필 무렵인 3월 중순에 맞춰 광양시 다안면 일대에서 열리는 매화축제. 올해는 구제역과 AI 여파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제 없이도 100만 명 이상의 매화마을을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120만 명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광양 매화마을이 한 번쯤 찾고 싶은 관광지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상춘객들이 축제를 보러 오기 위해 매화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매화꽃을 즐기기 위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앞에는 물이 흐르고 매화가 피었으니까 오늘은 사람도 많이 복잡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매우 좋았어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굳이 교통 대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매년 매화축제를 개최해야 되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 없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축제 기간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는 악순환도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양시는 선뜻 축제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어져 온 축제를 선뜻 폐지하기도 어렵거니와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을 또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 또 의견도 수렴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화축제 개최도 좋지만 관광객들이 매화마을을 찾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광양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세계 박람회장의 해양 레저 시설은 늘고 있지만 해양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올해 140억 원 규모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해양 레저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짚라인에 여름철에는 카약 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규모로 유입할 만한 컨텐츠가 부족한 게 현실. 대안으로 제시됐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박람회장 아쿠아리움 옆에 건립되는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비 98억 원 등 모두 1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양체험장과 전시체험교육장을 갖춘 해양교육원은 설계 공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됩니다. 5월 16일에 공모안이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설계자를 확정을 해서 6월부터 설계 작업에서 11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해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원이 들어서면 박람회장 컨텐츠 연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양 레포츠의 청소년 교육회장이 결합하는 겁니다. 전남권 해양교육의 중심지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장의 청소년들이 그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엑스포가 열린 지 5년째를 맞는 박람회장.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가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근무자 가운데 1년 동안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고 진단하는 질병 모니터 요원 13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요원들은 또 감염성 질환의 유행 양상을 판단해 보건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과 관리 요령 홍보에도 나섭니다.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가 머리를 맞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의 임원 선임구조 개선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갈수록 쇠락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협찬 제작이 증가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 지역방송 전체의 광고 수입은 3,100억 원 정도로 지난 2011년 대비 2,200억 원 정도가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과 지역 간의 전파료 배분과 자율경영 보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논의 중인 언론장악 방지법에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핵심 목표의 지역성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재원구조 개선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방통위에 지역방송 정책국을 만들어 생존을 모색하는 안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성을 추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모든 방송 미디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는 오는 20일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을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지역방송의 정상화를 대선 주자들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직원들의 차별화된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을 통해 수익 창출과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철소 측은 임원들이 분기마다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제시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심으로 임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철소는 또 이런 아이디어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난해만 100여 건의 아이디어를 받아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기술 도입으로 200억 원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윤식 순천시의회 부의장의 임종기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순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달 순천시 청사건립 시민위원회 조례안을 시의원들의 찬성 가결로 상정 요구했는데도 시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불신임 의결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또 시의장이 의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요건의 판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학계 의견을 법 위반의 근거로 인용하며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 제소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화합하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목표로 출전 선수단 자매 결연과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남체전에 참가하는 22개 시군 선수단과 지역 내 79개 유관기관과 단체, 또 27개 기업체 등과 자매 결연했습니다. 또 읍면동 자생단체와 청소년, 체육 동호인 등 만여 명으로 전남체전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해 체전 기간 참가 선수단 응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당국이 현재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주민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된 걸로 평가했습니다. 고흥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진로체험센터와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주민과 학생들이 체험처를 발굴하는 이른바 온마을 학교 사업과 관련해 마을별 협력체계 강화와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고흥군에선 커피학교 등 지역 10여 개 업체가 온마을 학교 사업에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